오늘은 샤오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SV 인베스트먼트 고문이신 고영화 고문님을 모시고 샤오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짝퉁 핸드폰의 대명사가 샤오미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나왔죠. 어쩌다 실수로 잘 만든 제품이 하나 나왔다. 그게 이제 핸드폰 충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이었고, 이런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힘을 받아서 2021년 6월 달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핸드폰을 샤오미가 만들었죠. 샤오미가 다른 IT 전자기업들하고 차별화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샤오미 자체의 창업자 그 레이진이 아마 중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원래 우한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진산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 안티바이러스 하는 그 안티바이러스를 만드는 그 프로그래밍을 오래 했죠. 그래서 그 회사의 CEO가 되고 그 회사를 이제 홍콩에 상장시켜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샤오미를 만든 건데, 샤오미를 만들었을 때 그때 중국 상황을 봐도 굉장히 좀 어수선할 때죠. 왜 그러면 중국에서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성숙한 시장이었어요. 그 성숙한 시장에 뒤늦게 이제 샤오미가 들어오는데, 그런 샤오미가 들어오는 그 시점 자체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면 거의 안 된다 하는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남들이 잘하고 있을 때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성공한 그런 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샤오미 레이진 회장이 이제 자동차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샤오미가 자동차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옛날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그분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옛날에 우리 IMF 전에 기아 자동차를 한번 인수하시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아 자동차를 왜 인수하려고 했었냐면 앞으로 자동차는 핸드폰에 바퀴 달린 거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될 것이고 전자제품일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기아 자동차를 인수해서 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그거를 얘기한 게 아마 96년도, 97년도에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고 나서 5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샤오미가 지금 자동차 시장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건희 회장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SDS 다니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명 있게 들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말씀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샤오미의 전기차 진출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 껍데기 빼고 대부분이 전자제품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은 핵심 경쟁력이 반도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점점 더 이제 부품이 반도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샤오미가 이런 흐름을 읽고 이런 자동차 시장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샤오미의 반도체 경쟁력이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CPU, 그러니까 핸드폰에는 이제 반도체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AP라고 우리 핸드폰의 CPU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통신용 모뎀, 컴퓨터로 말하면 네트워크 카드 같이 이제 통신을 담당하는 그 부분, 그거 두 개를 합친 거는 이제 보통 SoC라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 거다. 한 칩에서 AP하고 모뎀을 이제 합쳐놓은 게 있는데, 보통 얘기하면 그게 이제 핸드폰의 뭐 반도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핸드폰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한 4개, 5개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퀄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화웨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가 샤오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5가지 정도 되는데, 중국 기업 중에서 그 핸드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2개밖에 없는 거죠. 화웨이, 샤오미. 그만큼 이제 반도체 설계 기술은 굉장히 있어요. 제조는 물론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제조할 수 있는 설비 같은 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샤오미가 중국에서 2번째 정도는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고영화 SV 인베스트먼트 고문님을 모시고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간촌에 있는 샤오미 과학기술원 앞에서 샤오미에 대해 큰 그림을 좀 들어봤습니다. 샤오미 과기원은 샤오미의 R&D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로 돌아가서 최근 실적과 주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샤오미는 지난 2분기에 매출 877억 위안 약 16조 원을 올렸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64% 늘었고요. 순이익은 63억 위안 약 1조 1,400억 원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이 잘 팔렸습니다.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5,290만 대였고요. 전 세계 점유율은 17%로 2위를 했습니다. 18%인 삼성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삼성이 22%, 애플이 15%, 샤오미 14% 순이었는데 샤오미 점유율이 크게 올라간 겁니다. 애플을 제친 것도 처음이고요. 하지만 의외로 중국에서는 3등입니다. 비보가 24%, 오포가 21%로 1위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샤오미는 가성비로 시작한 업체고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선 가성비 전략이 먹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샤오미와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더 싼 비보나 오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대부분 중국부 빅테크들처럼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1810이고요. 시가총액은 5,800억 홍콩달러, 약 87조 원 정도입니다. 시총 순위는 18위에서 20위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1위를 했던 6월에 30 홍콩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20 홍콩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반기 이익을 반영한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6배 안팎입니다.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를 한몸에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같은 기준 PER이 20배인 걸 보면 샤오미가 더 저평가 상대라고 하겠습니다. 중국과 홍콩 증권사들 목표 주가로 30 홍콩달러 정도를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 3월 스마트카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자본급으로 100억 위안,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10년 동안 총 100억 달러, 11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레이진 회장이 자회사 최고 경영자를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레이진 회장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는 샤오미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며 샤오미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샤오미는 일단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만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080억 위안, 약 19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요. 분명히 리스크가 큰 도전이기 때문에 주가도 영향을 받겠다고 하겠습니다. 샤오미는 지향하는 바가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익률을 낮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최대한 많이 팔고 이 제품들을 사물 인터넷, IoT로 연결한다는 게 전략의 핵심입니다. 레이진 회장이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를 존경해서 실적 발표나 신제품 소개할 때도 까만 목폴라티에 청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애플과 똑같습니다. 스마트카에 진출한다는 것도 이런 생태계 구축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샤오미도 빅테크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짓눌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우의 베이징 나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